좀 더 쉽게 일반인 모든 분들에게 뼈의 세상이라든지 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많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면역이 아주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이 골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골수라는 부분에서 면역세포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이 뼈의 골수 부분에서 생성되고 그 부분에서 발현되는 항체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T세포, B세포 이러한 세포들이 사는 공간 자체가 골수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면역과 코로나19와 그리고 뼈의 관계, 그리고 또 하나는 뼈의 생활, 뼈를 건강하게 하면 인체 전반적으로 건강이 좋아지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닥터곤 눈으로 본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뼈는 우리가 팔, 다리 그리고 전체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게 이제 뼈인데요. 뼈는 두 가지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층은 피질골, 아주 딱딱한 피질골이라는 피질골과, 그리고 소프트하면서도 약간 푸석푸석한 형태의 골수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부분은 피질골, 그리고 골수라는 부분은 수질골이라고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면역세포라든지 그리고 뼈를 만들어내는 세포라든지 뼈가 썩거나 뼈가 문제가 되어 있으면 그 염증을 제거하는 파골세포라든지, 그리고 면역세포에 세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면역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골수라는 부분입니다. 뼈는 20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206개 중에서 일부는 2개나 3개 정도는 유합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208개, 209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해부학적으로는 한 206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는 그러한 면역계의 역할과 함께 전체적인 건강을 조절하는 조절인자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면역계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B세포나 T세포라든지 면역세포들이 파골세포라든지 이러한 면역계를 작용하는 알러젠이라든지 항원 항체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작용들이 이루어지는 공간 자체가 골수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잇몸뿐만 아니라 치아를 받치고 있는 뼈 자체도 골수와 피질골로 이루어져 있고, 골수와 피질골에 염증이 발생하거나 특히 골수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온몸 전체나 턱뼈 전체나 다리뼈 전체로 퍼져나가는 염증 상태를 골수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과 함께 염증도 있고 면역을 조절해주는 역할들도 하고, 또 하나는 인체 전체를 피부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유지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뼈는 결국에는 생성의 원천이면서 피부나 근육에 관리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염증을 제거해주는 역할들도 하고, 면역계를 지탱해주는 역할들을 하는 저장고의 역할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생성의 역할들도 하고 있고, 뼈 전체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 관리하는 균형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뼈라고 생각합니다. 뼈는 두 층으로 아까 이루어져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층에 해당되는 게 피질골이라는 부분이고요. 딱딱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부분에 골수, 수질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수질골은 콜라겐과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세포들이 정착해 있는 모습들을 구멍이 뻥뻥 뚫려져 있는 형태로 구성하고 있는 게
골수라는 부분입니다. 골수는 콜라겐 덩어리들이 가지처럼 구멍을 만들게 되고 판상 모양 형태의 골수 구조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 구조체 위에 면역세포라든지 세포에 해당되는 파골세포나 골세포들이 살고 거기에 생성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분화하는 역할들을 하는 공간이 골수라는 공간입니다. 예, 건강한 골수와 그렇지 않은 골수의 차이점은 실제로 이제 뼈를 구성하는 골모세포라든지 뼈를 만들어내는 골세포라든지 파골세포라든지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살아가는 공간은 골수라는 공간입니다. 이 골수라는 공간에 염증이 발생한다거나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한다거나 박테리아에는 세균이 침투하게 되면 그것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게 T세포, B세포, 파골세포 뭐 이런 세포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식세포 작용들을 통해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면역계가 그 전반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골수에 염증을 만들어내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넘쳐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고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증 세포들이 더욱더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피질골이 파괴된다거나 골수가 파괴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결국에는 골수염, 골괴사증, 약물성 골괴사증 뭐 이러한 것들이 창궐하게 되고 또 하나는 오랜 기간 동안에 골수 자체의 빈 공간화가 되는 것을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세포들이 살 수 없는 골수 공간을 골다공증 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골다공증이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지만 피질골 자체의 골절이라든지 피질골 아까 딱딱한 부위에 피질골 자체가 골절이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골다공증 환자들이 대부분 부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골수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골수가 염증이 발생되거나 골다공증화 되게 되면 가장 큰 부분이 파절, 골절이 된다든지 염증화가 되어서 뼈 전체적으로 썩는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골수가 건전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점과 골수가 채워졌을 때에는 골수가 건전한 골수 성분으로 채워져 있을 경우에는 골수의 역할이 면역을 방어하는 역할을 한다거나 또 하나는 골 재생을 통해서 딱딱한 뼈를 더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든지 면역계를 강화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건강한 골수 조직을 가졌을 때 발생되는 증상들이 다르게 차이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